예, 8월 16일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가 원노트 자료를 공유하던 걸 좀 해제했는데요. 그걸 하고 나서 그런 건지 원노트가 자꾸 이 동기화가 자꾸 오류가 나가지고 사용하는데 지금 자꾸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유했던 자료는 좀 해지를 했고요. 대신 블로그에 제가 저도 좀 짬짬이 하겠지만 하여간 파일 레포트나 이런 것들 파일들하고 중간중간 장중에 보는 자료들을 좀 블로그에 작업 중이라 가지고 업데이트 중이라 가지고 중간중간 업데이트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관련 링크나 사이트 자료를 좀 올리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 중간중간 장 마감 후에 유튜브 방송하면서 요거를 이제 제목을 바꾸고요. 업데이트 중 제목이 바뀌면 업데이트가 끝난 걸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전에 계속 나눠서 두 개로 나눠서 방송하던 걸 하나로 좀 압축해서 자료를 좀 올려드렸으니까 일단 개별적으로 좀 보시면 될 거고 제가 읽는 부분으로 좀 끝나는 자료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 제가 근데 방송에서는 제가 따로 자료가 정리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또 다시 만들어서 올리고 그런 게 또 저도 시간적으로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방송에서 보여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야스가 한번 좀 튀었는데요. 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좀 나왔죠. 중국 광저우 공장 부분, 이게 좀 승인이 된 부분인데 이거는 주가가 지금 보시면 윗꼬리가 쭉 나왔죠. 일단은 이 부분은 이게 7월 중순에 일단은 7월 10일 날 광저우 공장이 승인되고 나서 저 얘기는 레포트나 이런 부분들로 좀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공장 최종 승인되고 이게 지금 직자기 부분이 지금 뭐라 해야 되나? LOI? 그래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한 60% 정도 지금 생산 완료된 부분이라 그래서 공식으로 이제 수주를 받는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진행률만큼 이제 2분기에 인식이 된다는 얘기죠. 1분기에는 인식을 못했거든요. 저 부분이 지금 매출 인식 회계 기준 부분 때문에 인식을 전에는 진행률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져가지고 지급 뭐지 하여간 그런 게 있어야 진행률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수주 공시가 나왔던 거고요. 어차피 미리 얘기했던 이게 지금 이 케이스가 아마도 전에 KC가 한번 쭉 올라왔다가 내려왔는데 이게 단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도 전에 공시가 됐던 부분이어서 이게 뭐냐면 TCK 주식 보면 여기 뉴스 보시면 공시 보면 이렇게 105만 주를 770억 원에 처분한다는 이런 코멘트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전에 2만 8천 얼마 때까지 올랐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이 종목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저 내용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던 부분이라서 아마도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금은 원래 있었던 순리대로 갔던 부분이라서 주가가 좀 내려오는 것 같고요. 일회성 이익이다 보니까 야스 같은 경우도 저는 일회성 이익은 아니지만 일단은 광저우 공장이 승인되면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가 올라왔고 7월 10일 올라왔고요. 저 수주 공시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다들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저 어차피 따라가서 매매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저 소식하고 제가 14일 날 봤던 부분 중에서는 OLED 생산자비 리딩 기업 야스 이래서 좀 경기일보 이게 거기에 났던 부분인데요. 다른 부분 아니 OLED 대면적 증체 장비 제조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야스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8.5세대 부분까지 이제 양산 경험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10.5세대인가? 대형 부분으로 좀 LG 디스플레이도
이쪽에다가 그 기술을 좀 확보하라고 좀 지원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대형적으로 좀 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조금 이게 좀 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 단지가 지금 2018년 올해 1월 17일부터 단지 승인 공지를 나고 2, 3 공장 확충을 산업단 공사 중이라는데 언제 끝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여기 보면 이 기사 코멘트 중에 조성 중인 올레드 산단이 완성되면 매출 6천억 원에 매출 6천억인데 지금 얘네가 지금 시총이 지금 오늘 따져보면 3,251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나중에는 좀 저런 부분들도 좀 부각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야 의정서 관련한 소식이 좀 있었고 여기 8월 18일 날 있는데 조용하네요. 이 부분은 뭐 이게 좀 나온 것도 이 매일경제 이 부분에서만 좀 일면에 나왔고 이게 지금 일면에 나왔던 내용이고 다른 데서는 아직 잘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 이것도 이게 지금 근데 하나 지금 아직 안 좋은 뉴스긴 한데 발효된 날로도 2년 이후에는 지금 일단은 탈퇴할 수 있다고 좀 되어 있네요. 이거 그 부분은 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게 7월 달에도 한번 이 소식이 나왔었고요. 나고야 정서 7월 3일 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8월부터 시행 그래서 대비책 부족 지금 동아ICT GC 녹십자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보시면 뭐 국내 제약사들도 이제 지금 뭐 그 천연유해약품 개발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뭐 대책이 없나 봐요. 계획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좀 그렇네요. 일단 관련 내용은 여기 뭐 유전자원 정보관리센터라고 해서 ABS-CH 유전자원 정보관리센터에 나고야 의정서 소개 뭐 이런 부분들이나 관련 내용들이 있으니까 링크 좀 올려놨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좀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자료들은 다 올려드렸으니까 금감원 삼바 이야기, 체감리 얘기. 그리고 이거는 링크가 따로 없었어가지고 못 올려드렸는데 디스플레이 장비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소개가 좀 있었고요. 아이투자 사이트에서. 그리고 스몰캡에 폭스바겐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소식이 있었는데 오보고 뭐 이런 한비경 애널리스트 분의 코멘트가 있었고요. 오늘 그 주가가 좀 반등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이었죠. 중국 상무부가 이달 말 미국 방문에 무역 논의한다는데 이게 지금 블룸버그에 나왔던 시간이 대충 10시 45분이었던 것 같고요. 업데이트가 지금 12시 59분에 됐던 거고 이 코멘트에 일단은 서로 협의하기 있다. 전에 한번 얼핏 코멘트 나왔었죠. 그냥 협의를 했었는데 결렬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은 8월 말에 좀 중국 상무부 무슨 부장이더라? 부장이 8월 말에 8월 말에 좀 만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하여간 여기도 그 코멘트가 좀 있는 거군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지금 롯데백화점 사드 악몽 끊어라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보였고요. 보니까 중단됐던 최대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하고 제휴를 다시 재개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기사가 있는데 내일 이 기사로 뭐 중국 관련주가 좀 힘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체크해볼 부분 같고요. 자, 관련 레포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드리냐 얘. 뭐 신현 리서치가 요즘에 반등 시리즈라 가지고 레포트가 자주 내려가 오늘은 KSS 해운에 나왔고요. 제가 그 자료 링크는 좀 블로그 해드렸으니까요. 거기서 파일 첨부한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수학 레포트가 있었고 적금 매수 추천 이러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3월달은 YOY 대비 실적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야스가 지금 오늘 오후 늦게 나와서 레포트가 이건 좀 8월 17일 날짜로 되어 있죠. 내일 날짜로. 여기도 지금 얘기하는 게 대형 OLED 양산 라인에 유일하게 적용된 증착기 기술 이런 코멘트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화승인더랑 아디다스 성장 이 부분하고 화승인더하고
화성 인도가 지금 화성 엔터프라이즈 지분이 74% 가지고 있죠. 화성 엔터프라이즈 관련된 기사가 있었고요.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미중 무역 분쟁 부분이 있는데 지금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안 나왔었죠. 하여간 그런데 이쪽 회사가 그 중국을 떠나서 베트남 범위 쪽으로 이쪽으로 좀 있어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렇다고 치면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상에서 그 경쟁자들이 아마도 중국 쪽에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쪽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좀 레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부유한테 레포트가 있었고 주가가 또 요즘에 좀 내려오긴 했는데 하반기 얘는 한번 주가가 올랐던 게 중대전지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아직 가시적인 게 좀 안 나온 부분이라서 뭐 10월달에 뭐 시험 양산이 좀 하는 부분 같긴 한데 이건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는. 그리고 요즘에 관심 있는 종목이 그 SPG긴 한데 SPG라기보다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그 요즘에 제가 기사 부분을 또 링크하는 걸 깜빡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어떤 중소기업이었는데 스마트 공장으로 좀 변모할 수밖에 없다고 좀 토로하면서 중소기업인데 뭐 70억을 들여서 뭐 스마트 공장을 했다고 그래도 옛날 구공장을 폐쇄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쪽으로도 좀 이제 계속 그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따져보면 자동화 시설 부분으로 가야 돼서 이쪽 관련된 지금 보는 거는 저는 SPG하고 SM코 SK 지금 투자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분하고 좀 보고 있는데 아직 그냥 보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여기도 좀 중국 자회사 중국 법인이 수익성이 악화되는데 위안화 절상 부분이라는데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씩 좀 완화되고 그 위안화 부분이 좀 절상되는 부분이 조금 완화된다면 주가 흐름에도 좀 좋을 수 있겠죠. 오늘은 조금 주가가 좀 튀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플렉스블로이드 캐파 점검이라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AP 시스템보다 좀 눈에 들어왔던 게 이게 코헤런트 부분인데요. 그렇게 읽는 게 맞나? 모르겠다. 하여간 얘가 지금 옛날에는 OLED에 대한 뭐라 해야 되나? 지표? 네. 뭐 그런 개념으로 주가 흐름을 계속 보던 종목이었는데요. 이게 OLED의 코멘트가 좀 있죠. 보면 어디 있어? 20개 라인 정도? 여기 보면 그런데 2023년까지 20개 라인 이상 투자할 전망이다. OLED 라인 투자가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에 한번 이게 10몇 프로 한번 주가가 튀었던 적이 있어요. 보시면 지금 코멘트 주가의 흐름인데요. 올해 한 1월 초부터 쭉 주가가 지금 내려오기 시작해서 거의 300대에서 지금 180대까지 150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80대인데 여기 동그라미 친 날이 아마도 저기 주가가 10몇 프로 올랐던 때일 텐데 뭐 다르게 기사하고 하는 것들은 없더라고. 근데 아마도 이 코멘트를 보면서 저때 실적이 발표가 되고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 주가가 좀 이렇게 좀 올라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흐름과 더불어서 OLED 관련주들 흐름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레포트가 있었고요. 여기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 의무일제 첨가물 이 부분이 10% 넣으면 몇 프로 개선이 되고 배터리 부분에 그렇고요. 그리고 7개 테마 감리 불확실성 해소라는 레포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K맥에 관련된 레포트가 있었어요. 이게 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레포트고요. 레포트가 거의 없었죠. 수주잔고 875억. 그리고 실적도 괜찮게 나왔죠. 근데 그 괜찮게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1분기에 ICD 같은 경우도 지금 이연 법인세 자산 때문에 법인세가 한 70몇 억 법인세 비용으로 70몇 억이 나갔어요. 뭐 법인세 그 차감 전 수익이 70몇 억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그래서 지금 그 순이익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그 K맥 같은 경우도 이건 회계 이슈 부분이거든요. 회계 이슈로 1분기에
인식이 조정이 되면서 2분기로 분기로 좀 밀렸던 부분이라서 2분기에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하여간 그 와중에 이제 수주잔고도 875억이고 지금 계속 이게 수주 공시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 전자 입찰에 나왔던 수주 땄던 부분이 그게 어차피 계약으로 이어지면서 계약 금액상으로 좀 제가 추정해 보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수주 공시를 내야 하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주가는 뭐 그게 움직이지 않는 박스권인데 전 개인적으로는 주가 흐름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뭐 이런 자리에서 또 이제 하단을 깨버리면 이 하단을 깨버리면 또 다른 하단에 박스가 생기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하단에서 놀겠지만 여기서 박스권에서 주가 흐름만 따져보면 이 박스권으로 뚫고 올라온다면 새로운 또 박스권이 생겨서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좀 일단은 좀 우상향한다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리고 저게 그 시장이 지금 많이 흔들릴 때 거래량 없이 저렇게 그냥 횡포했다는 게 저는 좀 그냥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뭐였더라? 뭐 이렇게 엉켜있지. 수남의 대응법이라는 레포트가 좀 있었고요. 여기서 좀 코멘트 중에 저는 눈에 들었던 게 거래대금이 막 늘기 시작한 남북경협주, 아직 주목받지 못한 IT 소재 장비주에 대한 순환매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런 코멘트도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이게 왜 이렇게 엉켰지? 보시기에 좀 그렇겠네요. 자료가 좀 엉켰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투자자 미팅 후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랑 섞였구나. 약간 그 어디더라? 광저우랑 시안, 우시 요거에 관한 레포트가 좀 있었고요. 요거 좀 뭐 중간중간 제가 코멘트 좀 볼 부분들도 노란색으로 좀 쳐놨는데 랜드 가격 하락으로에 대한 우려는 존재한다. 삼성 SDI는 뭐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40% 이상,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한 영역은 ESS용 배터리, 원통형 수요 증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MLCC 부분은 뭐 호조는 계속 예상되는데 삼성전자 한번 주가가 한번 내려왔었죠. 그 부분은 아마도 스마트폰 관련 부분, PLP 등에 대한 우려 부분 때문에 매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코멘트고요.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대형 OLED는 9월 장비 납입 반입이 시작된다. 내년 6월절 가동 시작. 그래서 각 공장에 대한 코멘트들이 좀 내용은 크게 많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좀 정리된 내용이 좀 따로 같이 정리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요것도 좀 나중에 볼 때 또 참고할 때 좀 좋은 참고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스토리를 그 시점 세대 그 생산 시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저게 지금 패널 세대 우리가 제너럴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뭐 5G, 4G 이런 거랑 좀 다른 개념이라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여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좀 그 관련 블로그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저 패널이라는 개념이 원장 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뭐 1, 2, 3, 4, 5 보통 5.5기가 6기가 6세대 6채널 요까지는 아무래도 소형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고 보통 야스가 지금 8.5세대까지 좀 양산을 하고 있는데 10.5세대 부분을 이제 LG가 이런 LG가 양산을 하게 되면 지금은 양산 경험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해서 양산을 하게 하면 야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되겠죠. 근데 그걸 이 시나리오를 네 가지로 좀 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10.5세대를 3, 4번이 이제 2021년 출하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을 해서 뭐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좀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시안하고 우시, 삼성 시안, 그리고 SK하이닉스 우시 반도체 팹에 대한 내용이고요. 3월 28일 날 시안은 기공식을 했고 텄 닦기 수준까지 진행 완료. 여기는 디램하고 낸드 혼용인데 시안은 낸드 전용. 8월 중순 배강공사 시작 예정 2019년 말에 완공 예정이고요. 시안아진에는 원익, SK머티리얼즈, 서브레는 에어프로스트 등이 있다네요. SK하이닉스 우시 디램 2공장 건축 중. 디램만 공장이 2개네요. 1공장, 2공장.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현재 가동 중인 중국 내 반도체 팹이 24개, 건설 중인 게 25개. 생산 규모로 따지면 개수는 하나 차이인데 생산 개수는 커졌네요, 많이. 그리고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좀 이게 어느 순간 느려져가지고 자. 지수는 좀 조금 이게 올라온 게 아니라 이게 개파락이 좀 크다 보니까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코스닥은 뭐 보합까지는 올라왔지만 거의 2% 넘게 좀 하락을 했었죠, 장중에. 그래도 거의 보합 근처까지 왔고요. 코스피는 아래꼴에 좀 나긴 했지만 0.8%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근데 그 수급상으로는 좀 안 좋았던 부분이죠. 차익, 비차익 모두 순매도, 프로그램 매도 부분 외에는 거래소 현물도 매도하고 선물도 매도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수급상으로는 좀 불안한 모습이에요. 중국 마감 코멘트가 있었고요. 성장주 실적 악화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중국 지수 하락 마감했다. 아까 장중에 9월에 외국인 주식 투자 허용 소식에 금리주가 반등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리고 좀 그 장중에 나왔던 얘기 중 요게 좀 뉴스 찌라시 비슷하게 좀 돌았던 것 같더라고요. 정주시 지방정부가 돼지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사의 정주돼지 사육장을 폐쇄할 것을 결정했고 이 이슈로 하한가를 기록함. 그래서 돼지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으로 했는데 그거랑은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좀 다른 뉴스네요. 그래서 돼지 바이러스 확산. 이게 좀 그 기사를 스크랩한다는 거 깜빡했네. 하여간 그래서 이게 돼지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중국은. 자, 그리고 잠깐 장 흐름을 좀 볼까요? 시장 흐름을 잠시 보면 지소물들 잠깐만 개장을 했나? 10시 반에 하죠.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좀 계속 유심히 보는 거는 이게 환율 부분인데요. 그나마 이게 1130원 위로 갔다 아래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요즘 하더라고요. 오늘도 좀 내려왔다가 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1130원 위로 올랐었는데 좀 다시 좀 내려오긴 했네요. 일단 환율이 1130원 아래로 좀 내려와서 좀 안정화되는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유럽 지수는 참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락을 했었는데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그래도 좀 이탈리아는 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나 보죠. 별도적으로. 스페인이 실제로는 터키에 대한 부분이 제일 리스크가 큰 쪽이니까 스페인이 좀 플러스가 났다는 이야기는 이탈리아는 다른 이슈 부분 같네요. 그리고 오늘의 이슈 부분을 잠깐 보면 남북경협주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개성공단 이해찬 전 총리였나요? 그분이 개성공단은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코멘트를 아마도 본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주들 반등 오늘 좀 세게 나왔고요. 제약바이오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거 재감리 소식 때문에 좀 주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 같고요. 엔터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왔고요. 3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반기 보고서 관련된 한정 부족성 의견 열전으로 부각된 종목 급락 이런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 투자 스토리를 그래도 20분이 넘어가네. 내일부터 좀
시간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K맥 레포트에 나왔던 부분하고 이노스 첨단 소재는 이게 7월 30일 날 나왔던 레포트인데요. 보면 여기서 얘기했던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신제품 효과인데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OLED 소재력이 6월부터 매출이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레포트상으로 이렇게 발생했고 이렇게 된 거면 할 예정이 아니라 했다는 거겠죠. 확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코멘트를 했겠죠. 3분기 실적에 본격 반영돼 이거는 개선할 전망이다. 이건 전망이고, 그죠? 3분기 실적에 본격 반영 이렇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좀 어떨까 싶고요. 모의 투자 종목 스토리에서 원래는 그 ICD하고 3위각기 지금 해성 DS가 아직 2차 매수를 안 했죠. 빨간색 돼 있는 거. 다른 것들 이렇게 좀 보시면 날짜가 2개 있는 것들은 2차 매수까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ICD랑 3위각기를 추가 매수, 2차 매수를 할까? 이 모의 투자예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 스토리를 계속 좀 보기 위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보는 거니까요. 근데 조금 더 흐름을 좀 보고 하려고 사실 살짝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좀 미뤘어요. 2차 매수 부분은 좀 시간을 줄인다고 줄인 게 그래도 뭐 하나의 파일로는 했지만 그래도 20분이 넘어가 버렸네요. 내일부터는 시간 좀 줄이고요. 자료를 좀 업데이트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개별적으로 이제 보실 분들은 보시면서 제가 따로 별도로 얘기해 드릴 부분들만 좀 코멘트 하면서 시간을 좀 더 방송하는 시간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벌써 하루 쉬었더니 또 바로 또 금요일이 와버렸네요. 자, 저녁 즐거운 밤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혹시라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내일 하게 되면 하고 못하게 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정리해서 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까처럼 그 블로그에 일단은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장 시작 전에부터 좀 볼 자료나 이런 것들 파일들 첨부해서 레포트 아니면 기사거리들 장중에 좀 올릴 테니까 장중에는 좀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